물론 공금 횡령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하지만 이 여성이 기대한 것은 진실이 아니었다. 이 부인은 자신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는 데서 오는 비열한 정신적 만족을 구하고 있었을 뿐이다. 나는 그녀의 비열한 편지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런 여성과 결혼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기도를 드렸다. 그녀의 편지는 부스 장군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말하고 있지 않지만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내게 충분히 알려주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을 했다. 조속한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의 잘못이나 결점에서 커다란 즐거움을 느낀다. 사람들은 예일대 총장이라고 하면 조속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전 예일대 총장 티모시 드와이트는 분명 미국 대통령에 출마한 사람을 비판하면서 큰 즐거움을 느꼈다. 예일대 총장은 만약 이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우리는 우리의 아내와 딸들이 합법적인 매춘 제도의 희생양이 되어 명예가 더럽혀지고 타락하여 하나님과 사회로부터 미움받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다. 거의 히틀러를 비난한 것처럼 들리지 않는가? 하지만 그게 아니라 토머스 제퍼슨을 비난한 말이었다. 어떤 토머스 제퍼슨일까? 독립선언문을 쓴 민주주의의 수호자 토머스 제퍼슨은 아니겠지. 그렇다. 바로 그 토머스 제퍼슨이다. 미국인 중에 위선자, 사기꾼, 살인자와 다름없는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을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신문 풍자 만화의 단두대에서 참수를 기다리는 그의 모습이 실렸다. 그가 단두대로 가는 동안 사람들이 그를 야유하고 조롱하고 있었다. 그가 누구였을까? 조지 워싱턴이다. 하지만 앞에 말한 것들은 오래전 일이다. 아마 인간의 본성은 그때 이후로 조금 나아졌을지 모른다. 1909년 4월 6일 게설메로 북극에 도달해 세상을 놀라게 한 탐험가 피어리 제독의 예를 살펴보자. 그 목표를 위해 오랫동안 용감한 사람들이 고생하고 굶주리고 죽기까지 했다. 피어리 자신도 추위에 굶주림으로 거의 죽을 뻔했다. 발가락에 동상이 심해 잘라내야 했다. 감당하지 못할 재난에 미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하기도 했다. 워싱턴에 있던 그의 해군 상관들은 피어리가 인기를 얻자 분개했다. 그래서 그들은 피어리가 과학 탐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모금해서는 북극에서 빈둥거리고 있다며 그를 모함했다. 그들은 아마 실제로 그렇다고 믿었을 것이다. 믿고 싶은 것을 믿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피어리를 모함하고 제재하려는 그들의 결의가 굳건해서 맥킨리 대통령이 직접 명령을 내리고 나서야 피어리는 북극 탐험을 계속할 수 있었다. 만약 피어리가 워싱턴의 해군본부에서 행정사무를 보고 있었다면 그렇게 비난을 받았을까? 아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는 질투를 불러일으킬 만큼 중요한 인물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랜트 장군은 피어리 제독보다 더한 경우를 겪었다. 1862년에 그랜트 장군은 북군에게 최초의 승리를 안겨주었다. 오후 한낮을 동안에만 얻은 승리였지만 이 승리가 하룻밤에 그랜트 장군을 국가적인 영웅으로 만들었다. 이 승리는 멀리 유럽에서까지 큰 반향을 일으켰고 메인주에서 미시시피의 강둑까지 승리를 축하하는 교회 종이 울리고 축포가 터졌다. 하지만 대승리를 거둔 지 6주도 지나지 않아 체포되어 군 통수권을 박탈당하고 말았다. 그는 모멸감과 절망감에 눈물을 떨어뜨렸다. 왜 그랜트 장군은 승리의 절정을 누리고 있었을 때 체포되었을까? 그 이유는 오만한 상관들의 질투 때문이었다. 규칙 1. 부당한 비판은 칭찬에 변형된 형태라는 것을 기억해라. 누구도 죽은 개는 차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물론 공금 횡령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하지만 이 여성이 기대한 것은 진실이 아니었다. 이 부인은 자신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는 데서 오는 비열한 정신적 만족을 구하고 있었을 뿐이다. 나는 그녀의 비열한 편지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런 여성과 결혼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기도를 드렸다.
그녀의 편지는 부스 장군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말하고 있지 않지만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내게 충분히 알려주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을 했다. 조속한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의 잘못이나 결점에서 커다란 즐거움을 느낀다. 사람들은 예일대 총장이라고 하면 조속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전 예일대 총장 티모시 드와이트는 분명 미국 대통령에 출마한 사람을 비판하면서 큰 즐거움을 느꼈다. 예일대 총장은 만약 이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우리는 우리의 아내와 딸들이 합법적인 매춘 제도의 희생양이 되어 명예가 더럽혀지고 타락하여 하나님과 사회로부터 미움받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다. 거의 히틀러를 비난한 것처럼 들리지 않는가? 하지만 그게 아니라 토머스 제퍼슨을 비난한 말이었다. 어떤 토머스 제퍼슨일까? 독립선언문을 쓴 민주주의의 수호자 토머스 제퍼슨은 아니겠지. 그렇다. 바로 그 토머스 제퍼슨이다. 미국인 중에 위선자, 사기꾼, 살인자와 다름없는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을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신문 풍자 만화의 단두대에서 참수를 기다리는 그의 모습이 실렸다. 그가 단두대로 가는 동안 사람들이 그를 야유하고 조롱하고 있었다. 그가 누구였을까? 조지 워싱턴이다. 하지만 앞에 말한 것들은 오래전 일이다. 아마 인간의 본성은 그때 이후로 조금 나아졌을지 모른다. 1909년 4월 6일 개설매로 북극에 도달해 세상을 놀라게 한 탐험가 피어리 제독의 예를 살펴보자. 그 목표를 위해 오랫동안 용감한 사람들이 고생하고 굶주리고 죽기까지 했다. 피어리 자신도 추위에 굶주림으로 거의 죽을 뻔했다. 발가락에 동상이 심해 잘라내야 했다. 감당하지 못할 재난에 미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하기도 했다. 워싱턴에 있던 그의 해군 상관들은 피어리가 인기를 얻자 분개했다. 그래서 그들은 피어리가 과학 탐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모금해서는 북극에서 빈둥거리고 있다며 그를 모함했다. 그들은 아마 실제로 그렇다고 믿었을 것이다. 믿고 싶은 것을 믿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피어리를 모함하고 제재하려는 그들의 결의가 굳건해서 맥킨리 대통령이 직접 명령을 내리고 나서야 피어리는 북극 탐험을 계속할 수 있었다. 만약 피어리가 워싱턴의 해군 본부에서 행정 사무를 보고 있었다면 그렇게 비난을 받았을까? 아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는 질투를 불러일으킬 만큼 중요한 인물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랜트 장군은 피어리 제독보다 더한 경우를 겪었다. 1862년에 그랜트 장군은 북군에게 최초의 승리를 안겨주었다. 오후 한낮을 동안에만 얻은 승리였지만 이 승리가 하룻밤에 그랜트 장군을 국가적인 영웅으로 만들었다. 이 승리는 멀리 유럽에서까지 큰 반향을 일으켰고 메인주에서 미시시피의 강둑까지 승리를 축하하는 교회 종이 울리고 축포가 터졌다. 하지만 대승리를 거둔 지 6주도 지나지 않아 체포되어 군 통수권을 박탈당하고 말았다. 그는 모멸감과 절망감에 눈물을 떨어뜨렸다. 왜 그랜트 장군은 승리의 절정을 누리고 있었을 때 체포되었을까? 그 이유는 오만한 상관들의 질투 때문이었다. 규칙 1. 부당한 비판은 칭찬에 변형된 형태라는 것을 기억해라. 누구도 죽은 개는 차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물론 공금 횡령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하지만 이 여성이 기대한 것은 진실이 아니었다. 이 부인은 자신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는 데서 오는 비열한 정신적 만족을 구하고 있었을 뿐이다. 나는 그녀의 비열한 편지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런 여성과 결혼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기도를 드렸다. 그녀의 편지는 부스 장군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말하고 있지 않지만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내게 충분히 알려주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을 했다. 조속한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의 잘못이나 결점에서 커다란 즐거움을 느낀다. 사람들은 예일대 총장이라고 하면 조속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전 예일대 총장 티모시 드와이트는 분명 미국 대통령에 출마한 사람을 비판하면서 큰 즐거움을 느꼈다. 예일대 총장은 만약 이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우리는 우리의 아내와 딸들이 합법적인 매춘 제도의 희생양이 되어 명예가 더럽혀지고 타락하여 하나님과 사회로부터 미움받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다. 거의 히틀러를 비난한 것처럼 들리지 않는가? 하지만 그게 아니라 토머스 제퍼슨을 비난한 말이었다. 어떤 토머스 제퍼슨일까? 독립선언문을 쓴 민주주의의 수호자 토머스 제퍼슨은 아니겠지. 그렇다. 바로 그 토머스 제퍼슨이다. 미국인 중에 위선자, 사기꾼, 살인자와 다름없는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을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신문 풍자 만화의 단두대에서 참수를 기다리는 그의 모습이 실렸다. 그가 단두대로 가는 동안 사람들이 그를 야유하고 조롱하고 있었다. 그가 누구였을까? 조지 워싱턴이다. 하지만 앞에 말한 것들은 오래전 일이다. 아마 인간의 본성은 그때 이후로 조금 나아졌을지 모른다. 1909년 4월 6일 게설메로 북극에 도달해 세상을 놀라게 한 탐험가 피어리 제독의 예를 살펴보자. 그 목표를 위해 오랫동안 용감한 사람들이 고생하고 굶주리고 죽기까지 했다. 피어리 자신도 추위에 굶주림으로 거의 죽을 뻔했다. 발가락에 동상이 심해 잘라내야 했다. 감당하지 못할 재난에 미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하기도 했다. 워싱턴에 있던 그의 해군 상관들은 피어리가 인기를 얻자 분개했다. 그래서 그들은 피어리가 과학 탐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모금해서는 북극에서 빈둥거리고 있다며 그를 모함했다. 그들은 아마 실제로 그렇다고 믿었을 것이다. 믿고 싶은 것을 믿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피어리를 모함하고 제재하려는 그들의 결의가 굳건해서 맥킨리 대통령이 직접 명령을 내리고 나서야 피어리는 북극 탐험을 계속할 수 있었다. 만약 피어리가 워싱턴의 해군 본부에서 행정 사무를 보고 있었다면 그렇게 비난을 받았을까? 아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는 질투를 불러일으킬 만큼 중요한 인물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랜트 장군은 피어리 제독보다 더한 경우를 겪었다. 1862년에 그랜트 장군은 북군에게 최초의 승리를 안겨주었다. 오후 한낮을 동안에만 얻은 승리였지만 이 승리가 하룻밤에 그랜트 장군을 국가적인 영웅으로 만들었다. 이 승리는 멀리 유럽에서까지 큰 반향을 일으켰고 메인주에서 미시시피의 강둑까지 승리를 축하하는 교회 종이 울리고 축포가 터졌다. 하지만 대승리를 거둔 지 6주도 지나지 않아 체포되어 군 통수권을 박탈당하고 말았다. 그는 모멸감과 절망감에 눈물을 떨어뜨렸다. 왜 그랜트 장군은 승리의 절정을 누리고 있었을 때 체포되었을까? 그 이유는 오만한 상관들의 질투 때문이었다. 규칙 1. 부당한 비판은 칭찬에 변형된 형태라는 것을 기억해라. 누구도 죽은 개는 차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라.